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중 해리케인의 이적과 손흥민의 차기 주장에 대한 질문이 가장 핫한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결정했지만 말해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주장 선발 절차를 내일 진행할 것이라며 선수들이 어떻게 환경에 반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료를 대하고 이끌려고 하는지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후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건 리더십 여론조사 같은 게 아니다. 이미 팀에 대단히 많이 기여한 선수들이 있다. 단순히 경험 선수의 역량을 넘어 사람이 어떤지, 팀과 선수단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주장 1순위로 평가받은 손흥민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 속에서는 손흥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국 선수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어느덧 최선 임급이 됐는데요. 요리스, 케인을 빼면 손흥민보다 오래 팀에 머문 선수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뿐입니다. 둘 다 2014년 입단했지만 그간 손흥민만큼 오래 붙박이 주전 위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의 전성기였던 2018년도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당시 베스트 11로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11명 중 남은 선수는 손흥민과 케인뿐입니다. 게다가 둘 다 수비수로서 최근 경기력이 떨어져 팀 내 입지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63골을 내주며 상위 10팀 중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손흥민이 언급되고 있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손흥민이라는 것을 충분히 언급해줄 수 있을 법한데 손흥민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선정과 별개로 케인의 공백을 메우려 손흥민의 비중을 높일 계획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케인이 뛰던 최전방 원톱 자리에 기용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잘 알고 선수 경력을 쌓아 올린 과정도 지켜봤다. 중앙에서 뛸 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팀을 조정하는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뛰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 방식에서는 다르다며 그 안에서는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뛸 옵션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팀뿐 아니라 파울루 벤투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특유의 결정력을 활용하기 위해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손톱 전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옵션으로 손흥민을 톱으로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2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한 발언으로 다시금 왼쪽 윙포워드로 손흥민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3일 저녁 10시에 김지수 선수가 입단한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리케인 없이 토트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리그 한 골에 그친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다치지 않고 행복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기자회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예상하셨듯이 프랑스 현지에서 가장 핫한 음바페 거취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엔리케 감독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잘 협의해서 팀에 합류하길 원한다. 그러나 선수보다 팀, 단장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순 없다는 것은 100%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덴벨레 이적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법적으로 그는 PSG 선수가 아니다. 99% 확정됐다. 덴벨레는 내일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언질했습니다. 이미 사비 감독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비 감독은 지난 2일 AC밀란전이 끝난 뒤 사비 감독은 덴벨레는 떠나고 싶다고 우리에게 요청했다. 그는 PSG의 제안을 받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개인적인 결정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마음이 아프다.
여기에서 그가 행복하고 만족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잘 돌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제안을 받았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도 나서지 않았다. PSG에서 그의 미래에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이미 이적이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덴벨레는 우측면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주도했고 날카로운 크로스와 기습적인 슈팅 등으로 상대에게 경계 대상 1호가 됐는데요. 지난 시즌도 부상으로 결장한 기간이 있었지만 경기에 나설 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리가 기준 25경기 5골 7도움을 올렸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모두 소화가 가능하고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선수입니다. 다만 유리몸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 네이마르, 베라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이마르와 베라티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선수들과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하다며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말로 할 수 없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보면 제 의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내일 로리앙과의 경기에서 출전 여부에 따라 선수들의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포지션에 걸쳐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리그왕이 개막하는데요. 많은 현지 언론들이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엔리케가 지난 월드컵 때 스페인 대표팀에서 사용하던 변형 3백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는 리카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리카 선수는 왼쪽 풀백 역할뿐 아니라 왼쪽 센터백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선수로 변형 3백 전술의 핵심입니다. 리카 선수가 변형 3백으로 센터백 역할을 하면 오른쪽에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며 공격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양 미드필더들은 양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전천후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게임 메이킹을 해주는 선수인 네이마르와 베라티마저 출전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패스를 뿌려주는 그림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현지 언론에서도 출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